안녕하세요. 카이스트 MLB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소진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Linear Attention for High Resolution Visual Generation입니다. 오늘은 리니어 어텐션이 최근 이미지와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어떻게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처음에는 소프트맥스 어텐션의 쿼드레틱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이피션트 어텐션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소프트맥스 연산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긴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이피션트 백본 디자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소프트맥스 어텐션의 보틀넷과 리니어 어텐션의 기본 아이디어를 간단히 살펴보고 디퓨전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어텐션의 트렌드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맥스 어텐션의 보틀넷부터 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토큰 페어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수식에서 시퀀스 랭스를 n이라고 하면 어텐션 매트릭스의 크기가 n by n이 되기 때문에 타임과 메모리 코스트가 모두 빅 O(n)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이 문제가 제너레이션에서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에서 이전 토큰들의 키와 밸류를 KV 캐시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캐시 메모리가 커지고 샘플링 레이턴시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미지를 패치나 레이턴트 토큰으로 표현하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스페이셜 토큰 수가 증가합니다. 즉, 토큰 랭스가 레졸루션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풀 어텐션의 코스트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비디오 제너레이션입니다. 비디오는 이미지의 스페이셜 토큰의 템포럴 프레임 수까지 곱해집니다. 따라서 롱비디오나 하이 레졸루션 비디오에서는 어텐션 코스트가 훨씬 더 심각한 보틀넥이 됩니다. 가운데 그림은 이 스케일링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텍스트는 1D 시퀀스고 이미지는 2D 스페이셜 토큰, 비디오는 3D 스페이시오 템포럴 토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텍스트에서 이미지, 비디오로 갈수록 토큰 랭스가 증가하므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나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는 모든 토큰 페어를 직접 비교하는 소프트맥스 어텐션이 주요 보틀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리니어 어텐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리니어 어텐션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표 논문은 Transformers are RLN's Fast Autoregressive Transformers with Linear Attention이고 2020년 ICML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프트맥스 어텐션을 피처맥 기반 닷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 소프트맥스 어텐션은 n by n 어텐션 맵을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가 n일 때 코스트가 O(n) 제곱이 됩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이 계산 순서를 바꿉니다. 커리어 키를 피처 맵으로 변환한 뒤 먼저 KV 스테이트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모든 키밸류 페어를 요약한 컴팩트 KV 스테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스테이트가 쿼리와 독립적으로 먼저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각 쿼리는 모든 키와 직접 비교하는 대신 이 미리 계산된 스테이트를 읽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맵을 명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어텐션 컴플렉시티가 O(n) 제곱에서 O(n으로 줄어듭니다. 커즐 제너레이션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더 직관적입니다. 이전 토큰들의 키와 밸류를 모두 저장하는 대신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현재 토큰에서 나온 KV 스테이트를 메모리 스테이트 ST에 추가하고 현재 쿼리는 지금까지 누적된 스테이트를 읽습니다. 이 때문에 리니어 트랜스포머는 오토리그레시브 세팅에서 RLN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니어 어텐션은 모든 페어와이즈 토큰 인터랙션을 직접 계산하는 대신 키밸류 정보를 컴팩트한 스테이트로 미리 요약하고 쿼리가 그 스테이트를 읽도록 만듭니다. 이 리커런트 스테이트 뷰가 이후 산화 비디오의 컨스턴트 메모리 KV 캐시를 이해하는 핵심 배경이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리니어 어텐션은 어텐션 매트릭스를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에 대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바로 실용적인 트랜스포머 백분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델링 캐퍼시티입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과거 토큰 전체를 ST 같은 고정된 크기의 리커런트 스테이트에 압축합니다. 이 방식은 빠르지만 소프트맥스 어텐션처럼 모든 토큰 페어를 직접 비교하는 파인 그레인드 인터랙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순 누적 방식에서는 어떤 정보를 오래 유지하고 어떤 정보는 지워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 정보가 같은 스테이트 안에서 섞이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드웨어 이피션시입니다. 복잡도가 5n이라고 해서 실제 GPU에서 항상 빠른 것은 아닙니다. GPU에서는 패러렐 스캔, 메모리 무브먼트, 커널 퓨전 같은 구현 요소가 실제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대로 소프트맥스 어텐션은 플래시 어텐션 같은 이미 하일리 옵티마이제이션 된 임플리멘테이션이 존재했기 때문에 초기 리니어 어텐션이 이론상으로 더 싸더라도 실제로는 더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리니어 어텐션 연구는 단순히 ON의 컴플렉시티를 가진 어텐션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컴프레스드 메모리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GPU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지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나온 대표적인 방법이 게이티드 리니어 어텐션 GLA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리니어 어텐션의 리커런트 메모리 뷰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데이터 디펜던트 게이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리니어 어텐션은 대략적으로 현재 토큰의 키밸류 컨트리뷰션을 계속 스테이트에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고 빠르지만 모든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누적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는 오래 유지하고 어떤 정보는 약화시키거나 지워야 하는지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GLA는 여기에 게이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 게이트 GT는 이전 메모리를 얼마나 유지할지 또는 디케이할지를 토큰 디펜던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GLA의 게이트는 단순한 효율화 장치가 아니라 컴프레스드 리커런트 스테이트의 모델링 캐퍼시티를 보완하는 메모리 컨트롤 메커니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드웨어 어웨어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이 논문은 리니어 어텐션이 실제로 빠르려면 단순히 이론적 컴플렉시티만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래시 리니어 어텐션이라는 IO 어웨어 알고리즘을 제안해 메모리 무브먼트와 패러렐라이저빌리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구현을 통해 리니어 어텐션을 실제 GPU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정리하면 GLA는 리니어 어텐션을 모던 백본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중간 단계입니다. 단순히 ON 어텐션이라는 이론적 장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를 통한 메모리 컨트롤과 하드웨어 이피션트 커널을 함께 제안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리니어 어텐션이 실제로 백본으로 쓰이려면 게이트와 하드웨어 어웨어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흐름을 봤습니다. 그런데 GLA는 기본적으로 1D 시퀀스 모델링에서 출발한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GLA를 이미지 디퓨전 백본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2D 비주얼 제너레이션에 맞게 조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LA는 NLP처럼 1D 시퀀스를 다루는 세팅에서는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디퓨전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이미지는 단순한 1D 시퀀스가 아니라 2D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디렉셔널 바이어스입니다. GLA는 토큰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D 이미지를 1D 시퀀스로 펼치면 특정한 스캔 오더가 생깁니다. 이 경우 정보 흐름이 특정 방향에 치우칠 수 있고 이미지에서 필요한 양방향 스페이셜 인터랙션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로컬 스페이셜 모델링입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글로벌 컨텍스트를 리커런트 스테이트로 압축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이미지 생성에서는 주변 패치 간의 로컬 인터랙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엣지, 텍스처, 오브젝트 바운더리 같은 정보는 로컬 네이버후드에서 잘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IG의 핵심 질문은 GLA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2D 비주얼 디퓨전 모델에 필요한 방향성과 로컬 모델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DIG는 2025년 12PR에 소개된 논문으로 디퓨전 GLA의 스페이셜 리오리엔트 앤 인핸스먼트 모듈을 결합합니다. SREM의 첫 번째 역할은 스페이셜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스캔 홀더를 사용하면 디렉셔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SREM은 블럭마다 서로 다른 스캐닝 디렉션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각 패치가 한 방향의 컨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오는 스페이셜 컨텍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로컬 인핸스먼트입니다. GLA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압축하지만 로컬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직접 모델링하는 데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REM 안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추가해 적은 파라미터 오버헤드로 주변 패치 정보를 보강합니다. 효율성 결과를 보면 해상도가 커질수록 DIG의 장점이 더 뚜렷해집니다. 논문에서는 1792 by 1792 해상도에서 DIG가 DIT보다 2.5배 빠르고 GPU 메모리를 75.7% 절약한다고 보고합니다. 정리하면 DIG는 1D 시퀀스용 GLA를 2D 비주얼 디퓨전에 맞게 조정한 중간 단계입니다. 이후 사나와 사나 비디오는 이 흐름을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 확장합니다. 사나는 Efficient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with Linear Diffusion Transformers 라는 논문으로 2025년 아이클리어에서 오럴 프리젠테이션으로 선정됐던 논문입니다. 이 사나는 하이 레졸루션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된 모델입니다. 결과를 보면 하이 레졸루션 세팅에서 레이턴시 차이가 매우 큽니다. 1024 by 1024 해상도에서는 사나 0.6 빌리언 모델이 플럭스 데브보다 약 25배 빠른 제너레이션 레이턴시를 보입니다. 이보다 더 큰 4096 by 4096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더 커져서 약 106배 빠른 결과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상도가 커질수록 효율성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나의 결과를 스피드와 퀄리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024 by 1024 레졸루션에서 여러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X축은 throughput, 즉 초당 생성 가능한 샘플 수이고 Y축은 Gen-Eval Overall Score입니다. 원 크기는 모델 파라미터 규모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나는 0.6 빌리언만으로 0.64 Gen-Eval을 달성합니다. 플럭스 계열이 더 높은 Gen-Eval 스코어를 보이긴 하지만 사나는 훨씬 작은 모델 크기와 높은 스루풋을 가집니다. 특히 그림에서 표시된 것처럼 사나는 퀄리티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큰 엑셀러레이션을 얻는 방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나의 핵심은 단순히 빠르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컴패러티브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스루풋과 모델 이피션시를 크게 개선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나가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스피드 퀄리티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나의 스피드업은 단일 모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를 결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32배 딥 컴프레션 오토 인코더입니다.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이 직접 처리하면 레이턴트 토큰 수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사나는 먼저 오토 인코더를 통해 비주얼 토큰 수를 크게 줄입니다. 가장 먼저 시퀀스 랭스 자체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리니어 DIT입니다. 압축된 레이턴트 토큰을 처리하는 DIT 백본에서 바닐라 셀프 어텐션 대신에 리니어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DIT에서는 토큰 믹싱 코스트가 쿼드레틱하게 증가하지만 사나는 리니어 DIT를 통해 어텐션 비용을 ON으로 줄입니다. 그림 하단에 보면 리니어 DIT 블럭은 리니어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믹스 FF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텍스트 컨디션을 반영하고 믹스 FFN은 컨볼루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추가합니다. 또한 프롬프트 프로세싱에는 스몰 디코더 온리 LLM을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사나는 토큰 수를 줄이는 컴프레션과 남은 토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리니어 DIT를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제 106배 스피드업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블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096 by 4096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사나 베이스라인은 469초가 걸립니다. 여기에 딥 컴프레션 오토 인코더를 추가하면 레이턴시가 41초로 줄어듭니다. 약 11.4배 개선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토큰 수를 줄인 것이 가장 큰 병목 완화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리니어 DIT를 추가하면 41초에서 24초로 줄어듭니다. 약 1.7배 개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니어 DIT가 전체 106배의 스피드업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컴프레션 이후에 남아있는 레이턴트 토큰들의 코스트를 이제 추가로 줄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후 커널 퓨전을 통해 24초에서 21초로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플로우 DPM 솔버를 사용하면서 21초에서 9.6초까지 이제 레이턴시를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나 0.6 빌리언 모델은 4096 by 4096 제너레이션에서 플럭스 데브가 1023초 걸렸던 것과 비교해서 약 106배 빠른 레이턴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리니어 어텐션을 썼다가 아니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토큰 수를 줄이는 컴프레션, 토큰 믹싱을 줄이는 리니어 DIT, 그리고 시스템 레벨 엑셀레이션이 함께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이 사나 비디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디오에서는 이미지보다 토큰 수가 더 커지고 스페이셜 레졸루션뿐만 아니라 템포럴 프레임 수까지 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피션트 DIT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사나 비디오는 2026년 아이클리어 오랄 프리젠테이션으로 선정된 논문으로 사나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효율화를 담당했다면 사나 비디오는 이 아이디어를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비디오에서는 이미지와 달리 이제 토큰 수가 템포럴 프레임 수만큼 커지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사나 비디오는 720 by 1280 해상도 81프레임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36초의 레이턴시를 보입니다. 기존 비디오 디퓨전 모델들보다 훨씬 빠르고 최대 약 16배 빠른 결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V램 그래프입니다. 비디오 랭스가 길어질수록 커절 풀 어텐션은 이전 프레임들의 KV 캐시를 계속 저장해야 하므로 V램이 계속 증가하고 결국 OOM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블럭 리니어 어텐션은 비디오 랭스가 길어져도 V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사나 비디오는 단순히 싱글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메모리가 비디오 랭스에 따라 폭발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나 비디오가 사나를 어떻게 비디오 세팅으로 확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사나와 비슷합니다. 입력 비디오는 1 플러스 T, HW3의 형태이고 먼저 오토 인코더를 통해 레이턴트 토큰으로 압축됩니다. 사나에서처럼 토큰 수 자체를 줄이는 컴프레션 스테이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 백본은 리니어 DIT입니다. 리니어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믹스 FFN으로 구성되어 있고 텍스트 토큰은
리라이터와 스몰 LLM을 거쳐 컨디셔닝으로 들어갑니다. 디퓨전 타임 스텝은 타임 임베딩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비디오에서는 템포럴 스트럭처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미지용 리니어 DIT를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리니어 어텐션에는 3D 로프를 추가해서 스페이셜 포지션뿐만 아니라 템포럴 포지션까지 반영합니다. 그리고 믹스 FFN에는 템포럴 컨볼루션을 넣어서 프레임 사이의 로컬 템포럴 인터랙션을 보강합니다. 정리하면 사나 비디오는 사나의 리니어 DIT 구조는 유지하되 비디오 토큰을 다루기 위해 3D 포지션 인코딩과 템포럴 컨볼루션을 추가한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긴 비디오를 어떻게 블럭 단위로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나 비디오의 중요한 설계는 긴 비디오를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템포럴 블럭 단위로 나눠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여러 블럭들은 시간축을 따라 나뉜 비디오 세그먼트입니다. 뒤쪽 블럭은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타임의 블럭들의 컨텍스트를 컨디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쪽 화살표는 앞선 블럭의 정보가 이후 블럭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블럭의 모든 로우 KV 토큰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오른쪽에 그 커즐 리니어 어텐션 그림처럼 이전 블럭들의 정보를 큐뮬레티브 KV 스테이트로 압축해서 캐시합니다. 즉, 현재 블럭은 과거 모든 프레임 토큰에 대해 풀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블럭에서 누적된 컴팩트 KV 스테이트를 읽어서 컨텍스트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롱 비디오를 생성할 때도 이전 프레임의 로우 캐시가 계속 쌓이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증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나 비디오는 긴 비디오를 템포럴 블럭으로 나누고 이전 블럭의 컨텍스트를 큐뮬레이티브 KV 스테이트로 전달하는 블럭와이즈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사나 비디오의 핵심 메커니즘인 블럭 리니어 어텐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닐라 어텐션은 쿼리와 키 사이의 덴스 토큰 투 토큰 인터랙션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어텐션 매트릭스와 KV 캐시가 커집니다.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시퀀스 랭스가 스페이셜 토큰 수와 프레임 수의 곱으로 커지기 때문에 풀 어텐션은 롱 비디오에서 매우 큰 메모리 보틀렉이 됩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풉니다. 모든 토큰 페어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키밸류 정보를 큐뮬레이티브 스테이트로 압축합니다. 즉, 과거 토큰들의 정보를 컴팩트 KV 캐시로 누적하고 현재 쿼리가 이 스테이트를 읽는 구조입니다. 사나 비디오는 이를 블럭 커즐 세팅으로 확장합니다. 긴 비디오를 템포럴 블럭으로 나누고 이전 블럭의 로우 KV 토큰 전체를 저장하는 대신 큐뮬레이티브 KV 스테이트만 캐시합니다. 현재 블럭은 이 캐시드 스테이트를 통해 이전 컨텍스트를 읽고 자기 블럭의 정보를 다시 스테이트에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디오 랭스가 길어져도 저장해야 하는 캐시가 로우 KB 시퀀스처럼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캐시가 컴팩트 큐뮬레이티브 스테이트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앞에서 본 VRAM 그래프처럼 메모리가 거의 컨스턴트하게 유지됩니다. 오른쪽의 블럭 커즐 믹스 FFN도 같은 방향의 설계입니다. 블럭 경계에서 템포럴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이전 토큰만 캐시하고 나머지는 제로 패딩으로 처리합니다. 즉 어텐션뿐 아니라 FFN의 템포럴 인터랙션도 블럭 와이즈 커즐 제너레이션에 맞게 설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나 비디오는 사나의 리니어 DIT를 단순히 비디오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템포럴 블럭으로 나누고 컴팩트 KV 스테이트를 캐시함으로써 롱 비디오 컨텍스트를 거의 컨스턴트 메모리로 처리하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 트렌드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나 비디오를 중심으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롱 비디오에서 발생하는 스페셜 템포럴 토큰 랭스 문제가 어떻게 리니어 어텐션 구조로 완화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LLM 롱 컨텍스트 모델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미 리니어나 QN3 넥스트처럼 LLM 쪽에서도 리커런트 리니어 메모리와 어텐션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풀 어텐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 컨텍스트는 컴팩트 메모리로 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어텐션 계열 모듈로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최근 리니어 어텐션의 핵심은 단순히 소프트맥스 어텐션을 싸게 근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퀀스를 컴팩트 메모리로 다루고 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정밀하게 읽는 메모리 이피션트 백본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어텐션을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가를 넘어서 긴 컨텍스트를 어떤 메모리로 저장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